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해 공공기여 기준을 완화한 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재건축 정상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강남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사업 특혜 논란에 반박했습니다. 최근 시는 강남구 압구정 한강변 아파트에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R124가 올해 들어 4월까지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9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작년 평균 대비 11.7%, 2017년 대비 46.3% 오른 것이며 특히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 전국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349만 원을 기록하며 2천만 원대를 넘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21.2%, 2017년 대비 96.1%나 급등한 겁니다. 지난 4일 입주가 시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A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높이 1m, 길이 20m의 옹벽이 붕괴돼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오는 10월 입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올해 들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청년층에게 인기가 많은 이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으로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로 나오고 있는 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실수요자의 부담을 늘려서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1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지역 간 격차로 보는 수요 집중 현상과 부동산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역 간 격차, 특히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인프라라든가 직장, 일자리, 그다음에 교통, 환경, 의료 이런 것들의 격차들이 워낙 심하죠. 서울에서도 그만큼 또 격차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도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도 있고요. 이런 격차들을 통해서 수요자들은 좋은 지역으로 아무래도 이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격차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부동산을 떠날 수가 없듯이 현재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실제로 부동산을 현재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특히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수명을 또 나타내고 있느냐, 인간 생명이 또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이것도 현재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치를 봤을 때도 어느 정도는 현재 부동산과 연관이 없지 않다. 그래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좀 했고요. 일단은 OECD 회원국 중에 기대 수명, 말씀드린 대로 죽을 때까지 부동산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봤을 때는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는 77.8세입니다. 남성, 여성 평균치가. 현재 실질적으로 여성 같은 경우가 83세, 또 남성이 80.5세인데요. 우리나라를 쭉 보게 되면
평균이 80.5세입니다. 평균. 그다음에 현재 남성이 83.5세, 여성이 86.5세.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인구들, 특히 이제 노령 세대라 하더라도 그만큼 떠날 수가 없는, 부동산을 떠날 수가 없는 세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임대가 됐든 자가가 됐든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부동산을 현재 실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인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대 수명과 평균 실제로 건강 수명이 얼마나 되냐,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는 현재 기대 수명이 80.9세였는데요. 그게 83.5세 평균치로 이제 높아졌죠. 그러면 83.5세란 얘기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하지 않고 정말로 건강하게 현재 인생을 또 이제 누리고 있는 연령대를 보게 되면 2012년도 65.7세에서 66.3세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건강에 관심들이 또 많고 건강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건강을 유지하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부분에 기대 수명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산을 지배하는 현재 연령대는 그만큼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더 높을까 봤더니 서울이 84.8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간에도 기대 수명의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거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평균치, 수도권 지역의 평균이 83.9세고요. 그중에서 높은 걸 지방도시를 보게 되면 세종시가 좀 높습니다. 84.4세. 그다음에 현재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이 전북.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전북과 대전이네요. 보게 되면 광역시 정도, 현재 대도시 정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 수명이 높은 반면에 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기대 수명이 낮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거고요. 거기에 그러면 그 지역에 정말로 의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설들, 또 의료에 관련된 현재 의료 인력이 얼마나 있느냐, 의사가 얼마나 있느냐 그 얘기겠죠. 봤을 때는 당연히 서울 지역이 1,056명, 이거는 10만 명당 현재 1,056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높고요. 의료 관련 시설이라든가 의료원들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죠. 그 다음으로 쭉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이제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가 현재 1,000명 정도가 넘어갔고요. 광주광역시를 뺀 나머지는 거의 1,000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 경기 지역도 584명, 인천 673명이고요. 세종시도 42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2명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광역시, 대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큰 대도시, 광역화된 도시에는 의료인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인구가 집중되면서 그만큼 관련 시설도 늘어났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시설도 당연히 지역적인 격차가 굉장히 크다. 이거는 반대로 말씀드리면 수요가 실제적으로 의료시설들이나 의료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몰린다는 얘기고요.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그만큼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그 의료시설과의 거리도 따지겠죠. 우리가 전원주택을 산다거나 이랬을 때는 현재 그 지역에 1, 2년도 거주를 못하고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이유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의료시설까지 도달하는 시간조차가 너무 길고 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도시나 아니면 광역화된 도시, 특히 서울 지역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도별로 의료 접근성을 보게 되면 서울은 현재 실제적으로 3분 정도 걸립니다. 어떤 의료시설이든 간에 차량을 타던 119로 응급 차량을 타던 간에 3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광주, 그 다음에 현재 부산과 대전이 비슷하고요. 8분대입니다. 울산과 대구, 세종, 인천 이런 지역들은 11분에서 14분대.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어. 그 지역은 실제로 살긴 좋고 공기는 좋은데 병원 한번 가려면 정말로 너무 오래 걸린다. 자칫 잘못해서 응급인 상황에서는 정말로 큰일도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수요가 다시 집중이 되는 겁니다. 의료 관련시설들이 또 도달되는 시간이 짧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또 지역 유형별로 의료 접근성을 보게 되면 산부인과냐 소아청소년과냐 응급실이냐 종합병원이냐 봤을 때도 당연히 농촌 지역은 굉장히 현재 실제로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이 농촌 지역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사고가 나거나 응급을 처치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농촌 지역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도시, 그래서 대도시 이런 의료 관련 시설들 때문에 당연히 수요는 대도시 쪽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임차 시장이든 매매 시장이든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노령층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층 등은 어떨까요? 청년층들은 실제적으로 현재 의료 관련 시설들의 이용 빈도가 노령층보다는 좀 작겠죠. 아무튼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년들이 직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지방에 거주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실제적으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게 되면 2018년도 기준 봤을 때 OECD 평균이 7.7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 6.1 정도 된다. 굉장히 현재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떨어지는 만큼 실제적으로 현재 실제적인 어떤 그 지역적인 격차라는 이런 것들 다시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현재 청년이 과연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졌느냐. 2010년도 일자리와 실업자였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에는 유튜브, 언택트, 서울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 2017년도, 18년도부터 해서 청년들의 현재 매매 시장 진입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 그렇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더라도 현재 나이를 불문하고 부동산의 관심들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청년들이 지방에 거주할 일이 생길 수 있겠죠. 당연히 실제적으로 성별로 봤을 때는 남성 비율과 여성 비율을 봤을 때 52.2%가 현재 남성이고요. 47.8%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직장 때문에 옮기느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재 직장이 62.8%입니다. 60.8%에 현재 학업을 또 이어가기 위해서 14.5%. 절반이 넘는 수치가 직장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를 하는 거지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지역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이 아닌 수도권 지역 같은 인구가 유출이 되는 거겠죠. 이런 비율이 과연 언제쯤 다시 회귀할 수 있는가를 봤을 때도 그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잡한 도시 말고 나는 조용한 시골이 아니더라도 소도시에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의 가장 1순위, 청년들의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 중 1순위가 뭐다?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발생을 하고 그 지역에서 꼭 내가 일을 해야지만 꾸준하게 평균적인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현재 실제로 주거비가 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해당된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가 해결된다면 실제로 내가 그 지역에 거주할 마음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이 과연 지방도시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청년이 이주했을 때 거주 공간을 최초로 마련한다. 임대든 매매든 간에 실제로 현재 얼마만큼 곤란한가. 정말 임대를 하기도 힘들고 또 매매를 하기도 힘들다라는 느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3.5% 정도가 현재 불편하다. 힘들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수도권에서 지방을 가는 거는 조금 더 수월합니다. 19.9%. 거기에 지방에서 수도권 올라오게 되면 더욱더 힘들죠. 당연히 집 구하기도 어렵고요. 집값도 비싸고요. 29.2% 정도. 지방에서 지방 같은 경우는 17.5%. 그러니까 이런 청년층들 인구들도 부동산 시장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지역 거주하면서 꾸준하게 그 지역의 현재 인구수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만 그 지역의 인프라도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청년이 미래에 거주하기 원하는 지역이 어디냐.
당연히 서울입니다. 35.1%고요. 당연히 서울, 그다음 부산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경기 지역도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정도 차지합니다. 봤을 때는 단연컨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인구가 집중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서울 지역의 인구가 집중되는 것만큼 서울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인근의 수도권 지역으로 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에는 인구가 절반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는 각종 인프라, 교통, 환경, 의료, 교육 이것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도 지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영향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현재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 쪽에 현재 실제로 지방 쪽에는 인구가 모자라서 현재 시가 또 군이 없어질 판이 되는 도시도 있는 반면에 수도권과 현재 서울 같은 경우 인구가 더욱더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서울만 현재 더욱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투자처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 간 격차로 인해서 수요가 어느 쪽에 몰릴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께서 금리 안정화에 따른 투자처 공략을 주제로 1대1 대면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시니까요. 자세한 예약 문의와 일정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서울 중에서도 현재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현재 서울의 강남이겠죠. 강남과 서초입니다. 그중에서 강남대로 바로 양재역의 인근에 있고요. 양재역에서 도보로 약 1분이 채 도달하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왼쪽 편으로 봤을 때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GTX 노선, 현재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현재 실제적으로 또 양재역까지 지나가는 거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다.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더블레, 현재 향후에는 트리플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재 IC는 서초면 RSC 단지가 현재 조성이 되고 한창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청년층 인구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강남구 현재 강남대를 중심으로 봤을 때 오른쪽 봤을 때는 도곡, 역삼, 대치동의 학원가라든가 재건축 단지들 워낙 많죠. 워낙 가격이 올라갈 만한 이유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왼쪽 봤을 때는 서울교육대학교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학군 수요라든가 또 서리풀공원에 또 현재 정보사 터널 부지도 개발이라든가 법조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다각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현재 양재역 초역세권에 있는 상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로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재역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재건축 단지가 이미 있습니다. 무지개 우성은 이미 재건축 완료가 됐고 신동화가 또 진행합니다. 또 건너편 쪽으로 봤을 때는 롯데타운 건너편에 진흥 아파트가 또 이제 준비되고 있고요.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재 대기업들이 이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롯데타운 같은 경우 이제 조성을 해야겠죠. 조성이 된다면 그 주변이 굉장히 인구가 더욱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과 양재역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 또 강남역과 노년역, 신노년역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봤을 때는 상권이라든가 일자리 또 그 지역의 업무지구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보니까 권역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지하도로 사업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2025년도까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 화성에서 서울, 경부선 포함이 들어가 있겠죠. 여기는 현재 서초 IC, 반포 IC가 가장 큰 메인입니다. 복합 문화예술단지라든가 연구개발시설, 주거, 상업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심권에 있는 서초 IC까지도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은 이미 확정된 노선입니다. 현재 C 노선이고요. 의정부에서 현재 군포까지 가는 1차 노선 또 확장이 됩니다. 더 연장이 되겠죠. 거기 봤을 땐 삼성과 양재, 삼성역에서 다음역이 양재역이고 양재역은 실제로 환승장부터 해서 지하 구간에 GTX 노선이 현재 지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인구를 밀집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지역 자체가 워낙 또 좋아집니다. 서초구청의 복합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이 또 변화가 생기고 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리고 양재시 주변에는 봤을 때 현재 150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15,000개 일자리에 2조 원 이상 투자 효과가 기대가 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현재 스타트업밸리, 일반 직장인들까지 같이 가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의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상가고요. 출입구가 3개입니다. 임대 금액 5천만 원에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을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 잡게 되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최역세권, 1분이 채 안 걸리는 더블 역세권의 향후의 트리플, 거기에 다양한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또 높은 임대료가 당연하기 때문에 또 수익률도 높고요. 거기 또 노후 생활도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반을 잘라서 자연을 한다거나 임대를 같이 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도 상당히 높은 최역세권 상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 투자 전략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여기는 이제 테헤란로고요. 테헤란 역삼역과 강남역 이용할 수 있는 최역세권입니다. 3분 이내에 도달하고요. 말씀드렸던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대로와 또 연결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신사역까지 이미 개통이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인구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지역이죠. 또 삼성역 같은 경우 국제로 복합지구 잘 아시는 현재 대형 개발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GTX 노선 공사부터 현대자동차 이전까지 같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주변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최역세권이면서 또 원룸, 또 1.5룸 수요에 또 그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의 현재 전철역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들을 보게 되면 강남역 인구가 거의 한 45만 명, 1일 45만 명, 450만 명 정도. 강남역이 가장 많은 인구가 현재 교통시설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 직장군들이 워낙 좋고 또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실제적으로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항상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항상 유발되는 지역이다 보니 그 주변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주변에 업무시설도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 구성도 워낙 좋죠. 당연히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벤처 사업하는 또 창업과 여러 가지 연결된 대기업들 같이 연결돼 있는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 특히 여성 직장인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 수요들, 특히 이제 빌라가 아닌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들이 원하는 1.5룸이라든가 깨끗한 주차시설, 또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강남권 개발 방향을 보더라도 현재 업무시설 밀집 지역의 강남역부터 삼성역인데 이제 서초역부터 잠실역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개발 사업도 같이 연결되겠죠. 서초역 주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정보사 부지가 또 개발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산업혁명 클러스터라든가 블록체인,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제화 사업이 새로 축으로 진행되면서 이 주변의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롯데칠성과 코롱 부지 같은 경우도 현재 국제업무 상업 복합 중심지로 개발된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강남 국제로 복합지구는 이미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잠실 마이산업단지라든가 국제업무, 스포츠, 문화시설 같이 만들어지면서 이 테헤란로가 더욱더 인구들 밀집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역삼, 선릉, 삼성까지 연결된 벤처 산업 벨트, 이 벨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붉은 색깔 라인이 그래도 가장 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재부터 신사, 논현, 강남, 역삼, 삼성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벨트 권역 중에서도 가장 메인이면서 그 주변이 또 묶어서 개발될 수 있는 강남구 자체적인 개발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는 이제 상층부가 5개 권으로 나누어서 문화예술부터 국제 협력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고요. 아래쪽 지하 같은 경우는 현재 GTX A 노선,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가 AC 노선, 또 통합 역사를 통해서 그 주변에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지역이고 지구층까지 개발되면서 이 주변이 통합 환승장이 만들어지고 또 공항 로비 시설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또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주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부지와 롯데칠성 부지 같은 업무지구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에는 용적률 자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에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그대로 만들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6,5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입니다. 그리고 임대금이 2억 8천부터 4억 원까지고요. 실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10에서 140.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 잡게 되면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테헤란로 직장 밀집지의 강남 역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세권이고요.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노후 생활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개 보유하시게 되면 노후 생활도 보장됩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상업지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는 일거양득의 물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까지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박연지 소장님의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안정화에 따른 투자처 공략법을 주제로 1:1 대면 상담과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박영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김성진 소장님께서 상가주택의 장점과 체크포인트는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 쪽에 있어서도 또 주택 외에 또 상가들이 있죠. 상가들도 또 복합 상가가 있고 또 상가 주택이 있고 또 그 밖에 뭐 오피스나 또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복합적인 개념으로 상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상가 주택에 대한 부분과 장점과 함께 또 상가 주택에 있어서 또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가 주택의 장점이죠. 상가는 이제 상가와 주거의 임대 수익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또 요건들이 있고요. 또 상가라는 것 자체가 도로변에 상당히 큰 규모로 높은 빌딩에 지어지는 이런 1층 상가와 함께 이러한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의 목적성을 더욱 띄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의 목적성에 띄고 있는 1층의 이러한 상가와 함께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런 같은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투자금이 아무래도 더욱더 적게 들어간 상가 주택 부분이 아무래도 임대 수익면 측면에서는 더욱더 높은 효율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입지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택지 개발지구 초기 투자나 또 구도심 상가 주택 투자 자체는요. 상당히 그러한 지역들이 개발이 되면서 안정화가 보여지고 또는 구도심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낙수 효과도 챙겨볼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주인 세대가 이런 맨 위층에 거주를 하면서 주택은 이 전월세를 주고 또 상가 부분도 월세를 돌리면서 꾸준한 이러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가 주택의 주인 거주의 경우에는 공실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직접 본인이 건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이 올라가고 또 이러한
비용 자체도 적게 들면서 향후 매도하실 때에도 더욱더 깔끔한 외관이나 또 이런 관리 상태로 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거주하면서 이런 고정적인 월세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은퇴 계층에 상당히 인기가 높은 그러한 주거의 하나의 부동산의 섹터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가주택에 매입했을 때는 과연 어떠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고 봐야 되는 것이냐. 바로 이 중심 상업지구와 연계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시상권 자체가 이 상권이 통합할 수밖에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상권의 입지는 물론 가격이 선방향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 초기 택지가 개발이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또 구도심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또 매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당 토지 근처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또 대형 평수가 아닌 중소형 비율이 높을수록 상당히 거주 인구와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대형 평수보다는 중소형 평수의 세대수가 많은지 확인을 하고 또 배우 세대가 상권에 미친 영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에 미치는 소비 패턴들,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또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코너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같은 위치와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코너, 즉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는요. 임대료 부분이나 가치성, 선호도나 광고 효과가 양 측면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임대가 나가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 또 가치성과 선호도, 광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수익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코너, 이런 모서리 자리에 든 부분들이 상당히 또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남양 북향에 따른 임대료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황금성 부분에서 접근을 하겠지만 또 수익률 측면에서 보자면은 아무래도 북향 자체의 건축물이나 위치가 저렴하기 때문에 비슷한 임대가를 받는다 치더라도 더욱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북향이 더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또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거주의 수요층이 남향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남향 방향과 북향에 따라서 임대료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도로의 폭이 넓은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변 도로의 폭 자체가 또 얼마나 협소한지 또 넓은지 진출입은 용이한지 또 보통 한 10m에서 30m 정도의 위치에 이런 대로변을 많이 대부분 끼고 있는데 그만큼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토지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접해져 있는 거에 따라서 개발이랄지 또 이러한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그런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고 도로가 너무 넓은 도로는요, 이 자체가 상권 분리 요소이기 때문에 이쪽 상권과 이쪽 상권을 분리하는 넓은 도로, 30m 이상의 주 도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도 확인을 해야겠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장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개발 초기보다는 완성된 이후에는 주차난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가까운 입지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적절한 평수의 토지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구수 제한도 확인하고요. 아무래도 초기에 많은 접근하시는 분들이 70평에서 한 100평 정도의 토지를 상당히 보편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이나 또 수익률 부족적인 부분으로 대략적으로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평수들을 많이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가구수 제한이 적은 토지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구수 제한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해당 부지의 가구수가 3가구, 5가구, 8가구, 10가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토지들은 수익률과 직결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구수를 최대한 많이 넣는 것이 수익률적인 포인트에서 우월한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구수 제한이 적은 토지인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상가주택의 장점과 함께 매입 시 체크해야 될 8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가주택의 장점들 또 매입할 시에 체크포인트를 어떤 것들로 세워야 하는지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무료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현 시점 부동산 고수들의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시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18억 원에서 18억 5천만 원까지 시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서초구에 위치한 또 양재동이죠. 서초구는 많은 고가의 주택들과 상권 형성이 잘 되어져 있고 그중에서도 이 양재동은 항상 저가로 현재 많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양재동의 위치는 이런 기본적으로 양재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천변 주변에 많은 먹거리와 함께 또 이러한 유명한 명소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재천 주변에 위치한 양재동 자체가 현재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유동인구 또한 또 주거와 함께 상업시설도 꾸준하게 발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하철 노선으로는 이제 3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호선 자체가 현재 3호선 지하철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3호선과 현재 양재역이 3호선과 신분당선 두 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 GTX 라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역세권의 반경이 더욱더 넓어지고 역사가 더욱더 넓어지기 때문에 현재 이 GTX 라인을 통해서 GTX 라인 C라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양재역 일대 주변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상당히 큰 개발의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강남역 상권과 함께 아래쪽에 양재동의 상권 자체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좌측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진출입이랄지 각종 서초에 있는 강남역과 서울교육대, 남부터미널, 그리고 주변에 대형 개발들도 주변에 품고 있고요. 직장군 또한 상당히 많은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재동 자체는요, 위쪽에 바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강남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역의 메인 상권들이 큰 부류를 가지고 있죠. 상당히 넓은 범주의 강남역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남역의 상권에서 앞으로 점점 더 확장이 되면서 이 양재동 상권까지 더욱더 확장이 점차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재동의 상권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고 또 강남의 메인 상권들이 상당히 그 임대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이러한 건축물 가격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서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곳의 확장의 범주로 일어나면서 앞으로 양재동의 상권적인 위치나 양지역 주변의 위치들이 더욱더 큰 개발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재역 자체는요, 지하철 역세권도 중요하죠. 상권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역세권이죠. 역세권 주변에 어떠한 인프라가 있고 또 직장군과 함께 또 이러한 즐길거리, 또 먹거리, 또 명소들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역세권이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권은 좋은 상권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강남역이랄지 또 가까이 가다 보면은 이 신분당선 연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용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용산과 강남과 또 양재까지 연결되는 그런 라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GTX 라인들이 삼성과 또 수서와 양재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GTX 라인을 빼놓을 수 없겠죠. GTX 라인까지 양재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양재역 주변이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또 강남역의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이 지역까지 넘어올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또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들이죠. 또 강남역 주변, 바로 아래쪽은 양재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테헤란로와 함께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토지들과 또 이러한 개발들, 또 무수히 높은 빌딩들, 랜드마크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주변 상권에 상당히 또 좋은 소식이고요.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아지고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고 상업과 업무 시설이 더욱더 확충이 된다는 것은 이런 주거와 함께 또 이러한 일자리 타운이 많이 형성이 되고 유동인구가 많이 상승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권들도 같이 빛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의 효과와 함께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낙수 효과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양재역 자체가 이제 GTX-C 라인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과 수서, 양재역 이 세 개 역사가 항상 이 강남 3구 안에서는 중요한 키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재와 수서, 삼성역의 이 GTX 라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들이 이곳에 집중적으로 편하게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은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유동인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권이 더욱더 확장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런 신분당선 연장 사업 자체도 아래쪽 이제 판교에서 양재를 지나서 강남과 함께 용산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대형 업무타운이죠. 업무타운의 이동성이 좋다라는 것은 주변의 상업시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상권과 인프라 시설까지 더욱더 좋아지고 그것이 상권의 확장까지 연결된다는 부분이 지하철 노선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겠죠.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 이 양재동의 위치 자체가 이 서초 IC를 나가면 바로 우측에 위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서초 IC, 양재 IC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경부고속도로 개발 사업을 통해서 녹지 공간도 만들어지고 주변에 높은 빌딩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유입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대형 개발을 가져오고 있죠. 이 지하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낙수 효과는 그 주변 지역으로 퍼지기 때문에 상당히 큰 개발의 효과 자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고 이 지하화 사업이 교통 측면도 물론 좋지만 그 외에 낙수 효과들도 상당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재 IC 주변에는 대기업과 함께 이러한 인프라 시설이 확장이 되어져 있고요. 플랫폼 시티를 개발을 통해서 또 즉 일자리 증가, 유동인구 증가, 주변 지역에 토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양재 IC와 서초 IC 주변에도 충분히 많은 개발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매 시세는요, 18억에서 18억 5천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평당가를 따져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임대 금액 자체는요, 보증금 7천만 원에서 월 770에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액대를 또 가지고 있고 대출을 이용하신다면은 8억 3천에서 8억 5,500만 원이면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또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투자 전략은요. 아무래도 상가 부분은 수익률적인 부분으로 많이 접근을 하셔야겠죠. 공실률이 없어야 되고 공실률이 없으려는 것은 주변에 그만큼 얼마나 많은 유동인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주변의 개발들과 주거지역과 앞서 좋은 상가를 고르는 그런 8가지 키포인트가 그러한 포인트들이 얼마나 만족을 시켜주는지 그러한 조건들이 모두 만족을 시켜준다라는 것은 정말 좋은 위치에 입점할 수 있는 현재 저평가된 그런 가치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을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성태 소장님의 두 번째 정보 체크, 두 번째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입니다. 개통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역시나 상가고요. 시세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덕양구 덕은지구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고양시 덕은지구입니다. 덕은지구 자체는요, 고양시에 편입이 되어 있지만 생활권 자체가 거의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상암동의 생활권과 함께 연계되는 지역의 목적성을 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그것이 완성이 하나둘씩 되면서 연계되는 그런 지역적인 신도시의 특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지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여의도나 또 용산, 또 마포, 상암, 또 창녕 신도시 예정이지만 마곡지구, 강서 지역 이곳에서 곳곳에 이곳에 사람들이 현재 입주를 하고 이곳에 주거 지역에 이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들이 확장이 되고 있고요. 주변 지역의 이동성도 이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동성도 상당히 원활한 또 이러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상에 봤을 때는요, 덕은지구가 이런 항공 사진을 봤을 때 그 위치를 잡고 있는데 바로 이 한강을 끼고 있고요. 가양대교를 바로 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덕은지구는요, 아무래도 주거 지역 자체가 한 4,700세대가 현재 입주를 거의 완성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쪽 한강변 라인으로 업무시설과 함께 상업시설이 분포가 되면서 이러한 상업시설 자체가 이 주거지역과 함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상업시설 비율 자체가 상당히 현저히 적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독점적인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입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덕은지구는요, 주변의 위치가 이동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아래쪽에 마곡지구랄지 상암동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아래쪽 광명, 쥐벨리, 여의도, 마포, 또 용산, 향동지구, 창릉신도시, 삼성 원흥지구까지 반경 10km 안에 다양한 무수히 많은 업무지구와 함께 주거시설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대형 업무타운으로서의 이동성이 굉장히 확보가 되어져 있고 그 센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들이 바로 이 한강이 가지고 있는 그냥 프리미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강 바로 앞에 있는 덕은지구의 특징 자체가 아무래도 주변 지역으로 이동성이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고 한강대교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이용하든 강서, 강동, 또 강북 그런 지역들 서울 진출입이 용이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매력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의 성공적인 포인트는 바로 가격이겠죠. 현재 주변 지역 대비해서 과연 이 지역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고 향후 2년, 5년, 10년 뒤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된 시기에 있어서 그 가치가 과연 얼마나 변할지가 상당히 궁금한 포인트로 가지고 있죠. 이 고양 덕은은요, 현재 평당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의 주변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상업시설이 현저히 적다라는 것. 또 이러한 많은 신도시들이 상업지역의 이러한 분포 자체를 대부분 한 3%에서 4%를 잡아놓는데 이 덕은지구는요. 상업 비율 자체가 1.3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대예요. 그만큼 상업지역이 만들어지면은 이러한 많은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독점적인 상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러한 해당 위치가 이런 상업 업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많은 이런 주거에 이런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또 덕은지구 외에 국방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국방대 개발 계획 부지도 이제는 26년도에 총 2,500세대가 새롭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는 덕은지구 자체는 이제 거의 한 8,000세대, 9,000세대급 이런 미니 신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에 위치한 입지 안에서 이 상업시설이 갖고 있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현저히 적기 때문에 독점적인 상권을 가져갈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개발이나 상암 DMC가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수색 역세권 개발과 함께 미디어 시티의 개발, 국방대 이전 부지의 개발까지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다면은 덕은지구의 목적성인 상암동과 연계된 이런 미디어밸리의 복합 타운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완성된다는 것은 앞으로 26년도, 27년도에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마포와 함께 하나의 같은 생활권으로 지정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이제 부족했었던 서부광역철도 자체가 이 덕은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홍대에서 시작해서 부천 대장까지 가는 이 서부광역철도가 덕은역에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덕은지구 바로 앞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덕은지구에서 없었던 지하철 라인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여건들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또 주거, 상업시설 비율 자체를 항아리 상권까지 그런 요건들이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금액 자체가 현재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임대금액 자체가 보증금 2천에 월 한 130에서 14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도 상당히 이러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은 7,600에서 한 7,900만 원 정도만 투자하신다면은 이러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또 저평가되어 있는 덕은지구의 상권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덕양구 덕은지구 소개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성리 소장님의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성지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성리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